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30대 재혼 남성 인력풀에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내용인데요.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요즘에 무출산이나 사실혼, 30대 재혼이 많은 편인데요. 원장님 회사에서 30대 재혼 대상자, 남녀죠. 재혼 대상자 인력풀은 첫째, 어떤 직업군들이 많고, 둘째, 어떤 대상자들끼리 매칭이 되는지 영상으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은요 1편으로 30대 재혼 남성들의 직업별로 한두 명씩 그런 인력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여성분이 재혼 대상자 인력풀이 어떤 직업군이 있냐고 했는데, 이런 노블레스 회사는요 초혼도 그렇고 재혼도 그렇고 남자 직업군은 한 20종류고요 여자 직업군은 뭐 직업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다 가입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직과 엘리트군 20종류 직업 중에서 재혼 인력풀은요 어느 회사나 전문직이 초혼에서는 50% 60%거든요 근데 재혼에서는 전문직군들이 그 프로테이지가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초혼보다 작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대상자들끼리 매칭이 되는지 요거는 희망 스펙 따라 다른데, 우선은 큰 틀에서 보시면요 출산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문제고요. 특히나 30대 재혼 남들은 거의가 다 무출산이 돼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무출산인 경우에는요 초혼보다 더 나은 그런 재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속히속히 저한테 연락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0대인데 재혼인 경우에는요 매칭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30대에 그렇게 출산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자, 일단 전문직군에는 의료인, 법조인, 행시, 회계사, 변리사, 외무고시, 세무사, 약사까지를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인으로서는 요분은 35살이고요. 스카이군을 나온 의사고 아버님도 의사예요. 근데 아버님 건너 아는 분하고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성분이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고 살은 것도 한 3개월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출산이고요. 또 반면에 요런 분은요 초혼보다 훨씬 더 좋은 재혼 가능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요 분은 38이세요. 다른 회사를 하다가 이제 저희 회사에 가입하셨는데 요 분도 의사거든요. 아까 그분은 스카이군 중에서도 최고의 학교, 요 분도 스카이군 중에서 5위 6위 정도의 학교를 나오신 의사분이신데, 문제는 이분이 자녀 하나를 출생을 했어요. 근데 다행한 건 전배우자 양육이에요. 자, 이럴 경우는 남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스카이군 나온 의사고 집안도 좋으세요. 공직에서 아버님이 아주 높은 그 간부급으로 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한테 딸린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무출산에서부터 자녀 하나 비동거까지 보시는 편입니다. 또 반면에 여기 이제 법조인들을 조금 얘기할게요. 요 법조인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야말로 뭐 코넬이라고 얘기해도 될까? 거기 로스쿨을 나오셨는데요. 5대 로펌에 다니세요. 근데 요분 같은 경우는 뭐 미팅할 분이 너무나 많죠. 나이가 지금 38이거든요. 그러니까 초혼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미팅 가능하고요. 반면에 요 남성분은 같이 해외에서 로스쿨을 나오셨는데 아이가 하나가 전배우자예요. 그것도 딸인데
요런 분들 같은 경우 자녀 하나가 전배우자 양육이니까 아까 의사분하고 동일하게 매칭의 난이도는 좀 올라갑니다. 요번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혼사를 했는데 법조인 중에서도 일반 법조인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 하나가 본인 양육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걸 모르고 아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초혼이나 막 무출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은 자기가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엄마가 봐줘도요, 여자분이나 또 이 아드님 본인이나 아이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문직 여성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초혼이나 무출산인 여성이. 그래서 굉장히 매칭이 힘들었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는 깨닫고 손주 아들을 자기가 키우더라도 아들의 행복과 자기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좀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회계사분하고 결혼했는데 성품이 아주 착하고 원래 유치원 선생님을 하려고 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출산인 여성하고 겨우겨우 결혼이 정말 매칭 힘들었거든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뭐 검사분이라든가 변호사분이라든가 의사분 같은 전문직이었고 직업에 상관없이 출산과 무출산으로 나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분은요 37살이고요 키는 183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를 나와서 스카이군 학사 석사를 하고요 요분은 좀 이력은 특이하네요. 금융권에 있다가 금융권보다는 연구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대기업 연구원이고요. 아버님도 스카이군 출신이고 모 기업체의 부사장까지 하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결혼 너무너무 잘 되겠죠. 집안 재력도 좋고 또 요분은요. 요분은 키가 왜 이렇게 키가 다 크지? 사실혼이에요. 그러니까 호적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는 38살이고요. 이분은요. 법학을 나왔어요. 스카이군 중에 최고인 학교에 법학을 나왔는데 아버님이 공기업에서 장급을 하셨어요. 아주 최고의 자리를. 그래서 아들한테도 변호사 하지 말고 공기업에 들어가라 그래서 아드님이 공기업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님의 인프라도 좋고 그 다음에 이분 자체도 최고의 학교를 나와서 법학 쪽으로 나와서 하니까 비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성분이 이혼 사유는요 여성분이 그걸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생분이 그 유전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숨겨서 이건 딴 거는 이해를 해도 자녀를 낳을 때 곤란하겠구나 요렇게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는데 아주 성실하신 분이고 어머님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다 요런 분이 공기업 아까 제가 대기업 그리고 연구원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연구원하고 지금 공기업 했는데 요분은 현대그룹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37살이고요. 본인 앞으로 음마 아파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하고 해서 한 30-40억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고 집안 재력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체크했는데 학교는 연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키요? 네, 키는 지금 176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런 분들이 엘리트군이고요. 엘리트군 중에서 로얄급으로 들어가는 게 재력이죠. 근데 요분은 외가도 준재벌급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 아버님 하시는 회사를 가업승계하는데 재력은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출산이세요. 그리고 키가 비주얼이 엄청 좋아요. 185고 바로 앞에 압구정 쪽에 사시거든요. 근데 딱 보고 제가 너무 반했어요. 근데 외모만 좋은 게 아니라 성격도 참 좋으시거든요. 근데 여성분을 너무 조건을 안 보다 보니까 여성분이 좀 열등감으로 인해서 까칠하게 결혼 생활을 해서 불과 몇 달 만에 헤어진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버님 회사도 한 50년이 넘은 조부 때부터 하던
그런 회사의 가업 승계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혼이라고 그래서 조건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재혼은 재혼끼리 보는 거고요. 재혼 안에서 출산과 무출산을 나누어서 보는 거고요. 직업군은 남자는 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트군과 전문직 이렇게 20종류가 있고요. 저희는 노블레스사라서 다 중상층서부터 그 위로 쫙 있습니다. 자, 도움 되셨나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